엄마, 설마 비밀번호 바꿨어요? 정말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채림이랑 동현이 좀 맡기려고 했더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오늘은 하루 종일 전화도 안 받으시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지금 애들 데리고 엄마 집 문 앞에 와 있어요. 어떻게 어린애들도 있는데 이렇게 문 앞에 세워둘 수가 있어요? 애들 지금 더워서 땀을 뻘뻘 흘리고 동현이는 물 찾고 난리도 아니에요. 너야말로 너무한 거 아니니? 온다고 미리 연락이라도 했어? 미리 말씀 안 되는 건 죄송해요. 근데 이미 왔는데 어떡해요? 엄마 근처에 계신 거죠? 저희 시간이 없어요. 빨리 가봐야 한단 말이에요. 일단 비밀번호라도 좀 알려주세요. 애들 넣어놓고 선풍기라도 좀 세게 하게요. 어머, 오빠가 먼저 와 있었네? 나 갑자기 급한 일이 있어서 우리 영훈이 좀 맡기려고 했더니 안 들어가고 문 밖에 서서 지금 뭐 하고 있어? 네, 참 기가 막혀서. 너희는 내가 지금 반찬 들고 문 앞에 있다고 하면 왜 미리 연락 안 했냐고 난리 부르스를 치면서? 근데 나는 뭐 너희들이 애들 데리고 문 앞에 와 있다고 그러면 비밀번호도 알려줘야 되고 애들도 봐줘야 되고 그러니? 그게 아니라 사정이 그런데 좀 봐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도대체 비밀번호는 왜 바꾸신 거예요? 지난번에 저희가 비밀번호 바꾼 것 때문에 서운하셔서 그래요? 유치하게 왜 이러세요? 뭐야 그럼? 엄마 집 비밀번호가 바뀌어서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야? 엄마 왜 그래? 노망났어요? 비밀번호를 다 바꾸게. 뭐, 유치? 뭐, 노망? 급한 일이 혹시 또 너희 부부 영화 보러 가는 거니? 너희가 그렇게 사생활 중요하고 너희 삶이 중요하다는데 나도 이제 내 사생활 좀 가져보려고 그런다. 왜? 나도 내 인생이 있어서 주말에는 놀러도 다니고 하려니까 이젠 니들 필요할 때마다 나한테 네 새끼들 끌어다 놓지 말고 네 새끼들은 니들이 끼고 있어. 고향 것들 같으니라고. 아들 부부와 딸이 찾아와서 무더운 여름에 비밀번호 바꿨다고 난리를 치는데 저는 이제 더 이상 니들에게 얽매이지 않고 내 인생 살겠다고 최후 통첩을 날려버린 67세 된 김미숙이라는 할머니입니다. 지금부터 제 가슴을 치며 통곡했던 기막힌 제 사연을 썰맘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결혼 전에는 몰랐지만 자식들이 독립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나니 이제는 내 품의 자식들이 아님을 깨달았죠. 저는 능력 없는 남편도 부양하며 아이 둘까지 무사히 성인으로 키우기까지 굉장히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남편이 당시에 사업이 망하고 쓰러져 장애 판정을 받았을 때도 친정과 시댁이 가난해서 비빌 언덕도 없었고 제가 가장이 되어 남편 부양하고 아이들 키우는데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나마 유일한 낚시 제가 사오는 통닭을 보면 뛰어나와 반기며 맛있게 먹던 제 아이들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도 시간이 지나 되돌아보면 추억으로 남기에 저는 그렇게 아들, 딸 열심히 키워서 둘 모두를 잘 살게 하고 공부시키고 결혼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맘때쯤 그나마 정신적으로 의지했던 우리 남편이 결국 눈을 감게 되어서 저는 오로지 혼자가 되며 더 아들, 딸에게 의지하며 살고자 했어요.
아들, 딸 역시 제가 어떤 고생을 하며 자신들을 키워냈다는 것을 잘 알기에 제게 감사해야 하며 말하더라고요. 결혼하고서도 엄마 꼭 자주 찾아뵐게요. 돈 많이 벌면 용돈도 드리고 비행기 태워드릴게요. 난 엄마 모시고 살 거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결혼하고서 우리 박서방 잘 설득해서 엄마도 같이 모시고 살 거야. 사이사랑은 장모라고 요새 장모님하고 많이 잘 산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지며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아이고, 엄마는 괜찮다. 난 니들만 잘 살고 행복하게 살면 돼.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다. 그저 니들이 잘 살면 돼. 하며 아들, 딸들 안아주며 감싸 주었더랬죠. 처음에는 제가 걱정된다며 자주 찾아보고 싶다고 일부러 둘 다 가까이에 집을 얻었어요. 오다 가다 밥을 얻어먹고 가기도 하고 반찬도 가져가기도 하고 딸은 일찍 퇴근하는 날에는 네 남편 하나라도 더 챙겨주라는 말을 허투루 듣고 엄마랑 데이트하는 게 더 좋다면서 팔짱 끼고 같이 장보고 했었는데 그게 돌이켜보면 참 아득해지고 말았네요. 그러다 자식들을 낳자 점점 연락 횟수가 줄면서 전화도 잘 안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나이가 드니 몸도 여기저기 쑤시고 아파서 아파트 청소를 하면서도 틈틈이 문화센터에 가서 실버 수영을 다니는데 어느 날 아들이랑 같은 아파트에 사는 문화센터 언니가 제 눈치를 보더니 저한테 귓속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며느리 말이야. 뭔 젊은 여자가 그렇게 음식을 잘 버려? 내가 그 음식 버린 것만 해도 몇 번을 봤는지 모르겠어. 손이 커서 음식을 많이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친정 부모가 해준 음식을 버리는 건지 얼추 보니까 양이 많은데 반찬에 손도 안 댄 것 같더라고. 아이고 아까워라. 옆에서 냄새 맡으니 썩은 것도 아니야. 멀쩡한 건데 그걸 다 버려가지고 요새 젊은 사람들 다 그러나 싶어. 마음이 안 좋더라고. 뭐? 반찬을 버려? 우리 며느리는 반찬 사 먹어서 양을 많이 해서 반찬을 할 리는 없고 며느리 친정어머니는 지금 미국에 있는 아들네 갔다고 들었는데 혹시 내가 해다 준 반찬을 저는 얼마 전에 반찬을 잔뜩 해서 끙끙거리며 아들 내외 집에 가서 냉장고로 채워주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아들 내외가 맞벌이라서 제대로 음식 챙겨 먹을 시간도 없고 반찬 가게에서 조금씩 사 먹는 거 같길래 요새 반찬값도 비싼데 뭘 사 먹냐. 내가 재료 사다가 조금만 고생하면 여러 식구 먹을 거 만들면 될 것을. 이참에 내가 언제 한번 시간 내서 반찬 만들어다 줄 테니까 그거 가져가서 먹어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반찬을 가지러 오랬더니 바쁘다 어쩐다 해서 통 올 기미가 보이지 않길래 집에서 그닥 멀지도 않고 해서 끙끙 들고 가서 아들네 딸네 냉장고에 채워 줬더랬습니다. 요즘 사람은 가전은 그렇게 큰 것을 하면서 냉장고에 쟁여 놓는 것이 정작 아무것도 없으니 혀를 잘 노릇이었지요. 텅텅 빈 냉장고에 제가 만든 반찬을 넣으며 집에 햇반 같은 즉석밥만 나뒹굴고 있길래 자국 부위에다 섞어서 밥도 지어놓고 나왔는데 그날 제 발걸음이 참 가벼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런 제 노고에도 불구하고 동네 언니가
며느리가 반찬 버리는 것을 보고 혹시 제가 해줬냐 돌려 말하면서 제게 기뜸해주는데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더군요. 짐짓 아무렇지도 않으려고 티를 안 내려고 했지만 제가 워낙 그런 재주가 없어서 눈치가 귀신같이 찰떡인 언니가 제가 생각보다 더 충격을 받아 하는 것 같기에 다른 말로 또 둘러대더군요. 며느리들 반찬 버리는 거 자네뿐 아니야. 왜 우리 같이 운동하는 영자 있잖아. 영자도 아들네 집에 반찬 주러 갔었는데 걔는 대놓고 그걸 애들이 몰래 버리는 걸 딱 봐서 나한테 어제 전화해서 울고 불고 하는데 진짜 내 속이 다 답답하더라. 나도 우리 아들 반찬 몇 번 해준 적 있는데 그 이후로 이제 다시는 안 그러려고. 요즘 사 먹는 반찬이 잘 돼 있어서 젊은 애들은 지 취향껏 골라서 사 먹지. 시어머니 입맛으로 만든 반찬 같은 거 싫어하기도 한다나? 이해해야지 뭐 별 수 있니? 하지만 저는 내 반찬을 버리는지 아닌지 확실한 건 아닌 만큼 아니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 아닐 거다. 예쁘고 살가운 우리 며느리가 그럴 리가 없지. 내가 만든 반찬 맛있다면서 싸달라고 한 며느리였는데 아닐 거야. 그래, 당연히 아니겠지. 라고 속으로 맘먹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반찬 만드는 게 힘든데도 자식들의 성화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해다 주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내가 고생하며 자식들을 키우는 동안 남편 대신 함께 고난을 헤쳐온 게 바로 자식들이라고 생각해서 남들이 다 자식들 욕해도 내 아들, 딸은 그들과 다르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요즘 애들 말로 스스로가 깨어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깨어있는 척을 했었던 것뿐이었나 봐요. 가정을 꾸리니 내 자식이 아닌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사는 게 맞았는데 휴가한 자식들에게 나는 대체 뭘 바랬던 건지. 내가 시어머니를 모셨던 그때와는 다른 시대인데 참으로 씁쓸한 건 사실이었지만 또 자식들 얘기만 들어가면 한없이 무너지길래 저는 마침 제가 담근 겉절이와 반찬을 가지고 또 아들네 집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반찬은 그 전날 며느리가 반찬을 하셨다면 좀 보내달라고 하기도 했거든요. 어머님 손맛으로 한 겉절이가 아주 맛있다고요. 오늘 며느리가 쉰다고 해서 약속 잡아서 갔습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지만 예의상 항상 초인종은 누르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벨을 눌러도 아무 기척이 들리지 않아서 저는 전화를 했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저는 며느리한테 다시 전화를 했더랬지요. 혹시 집에 없니? 네 집에 반찬 가져다 주러 왔는데 깜빡 잊고 외출했나 보구나. 네 집 비밀번호 알고 있으니까 내가 들어가서 다 넣어주랴. 아, 맞다. 어머니 죄송해요. 지금 제가 친정에 와 있어요. 갑자기 아빠가 허리를 삐끗하신 바람에 못 가고 있어요. 아이고 어째. 사도는 괜찮으시다니? 우리 나이 때 조금만 잘못 움직여도 삐끗하는데 얼른 병원에 모셔다 드려야지. 맞아요. 지금 침대에 눕혀드렸는데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기도 해서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집에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님, 저희 지금 현관문 도어록이 좀 망가져서 비밀번호를 바꿔놓긴 했는데 못 들어가실 거예요. 일단 어머님 알고 있는 비밀번호로 안 될 거예요. 그래. 아이고, 이를 어쩌냐? 나는 지금 니네 집 앞인데 진작 말했으면 다음에 다시 오는 건데. 그러게요. 죄송해요, 어머님. 지금 제가 정신이 없었네요. 그래도 집이 멀지 않으시니까 다행이에요. 다음에 저희가 가지러 갈게요. 그나마 집이 가까워서 차로는 얼마 안 걸렸지만 대중교통으로 가면 빙 돌아서 가는 거리라 그닥 가까운 것도 아니었어요. 택시비 기본요금도 오르고 막힐 때마다 미터기 계속 오르는 거 보면 내 속이 상해서 돈 한 푼 벌기 어려운데 웬만하면 돌더라도 버스 타고 다녔거든요. 겨우겨우 땀 뻘뻘 흘리며 돌아 온 것이었는데 진작에 전화 한 통만 해주었으면 좋았을걸. 하지만 며느리의 사정도 이해하는 게 사돈이 갑자기 아프시다는데 전화로 계속 뭐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그럼 바깥 사돈 얼른 병원에 모시고 가고. 근데 이게 날씨가 더우니 계속 내가 밖으로 돌다 보면 쉴 것 같아서 그러는데 바뀐 비밀번호 알려주면 내 얼른 냉장고에 넣어놓고 가마. 너희들도 다시 오는 거 번거로울 테고. 어머님, 저희 아버지 병원에 모셔다 드리는 거 얼마 안 걸려요. 금방 갈 테니까 괜찮으시면 관리사무소에 좀 맡겨주세요. 거기 냉장고도 있고 에어컨도 있어서 그리 쉽게 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지 말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내가 직접 냉장고에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오늘 급히 나오느라 집안 청소를 안 해놓고 나와서요. 그리고 어차피 비밀번호도 또 바꿔야 하기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관리사무소에 맡겨주세요. 제가 아들 집안 어질러져 있는 거 한두 번 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또 상황이 되면은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오거든요. 그런데 새삼 비밀번호도 바꿨다면서 알려주지 않으니 좀 섭섭했습니다. 이 땡볕에 이것저것 바리바리 싸들고 오느라 힘들었는데 관리사무소에 맡기고 가라니 알았다라고는 했는데 혹시나 하며 아들네 집에 올라가서 내가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보았더니 참으로 우습게도 옛날 그 비밀번호가 되더라고요. 이상하다. 분명 바꿨다 했는데. 아니면 내가 들어오는 게 싫어서 바꿨다고 거짓말을 하고 진짜 바꾸려고 했나 싶기도 했습니다. 더 그랬던 것은 집안을 어질러 놓고 갔다고 했으면서 집안을 둘러보니 깨끗하게 정리정돈이 된 상황이었단 말이죠. 이게 참으로 뭔가 씁쓸하기도 하고 자꾸 며느리에 대해서 오해하고 싶지 않은데 제가 별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참 안 좋더라고요. 어찌됐든 관리사무소에 놓고 간다고 했으니 그렇게 하는 게 맞긴 한데 제가 정성껏 만든 음식이 관리사무실에 맡겼다가 혹시나 며느리가 잊을까봐 냉장고에 넣어놓고 왔던 것이었지요. 저는 그날따라 반찬들을 냉장고에 집어넣으며 다른 때와 다른 초조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전화해서 다시 말하려 했는데 친정 아버지랑 병원에 가느라 그런지
전화를 받질 않더라고요. 나중에 또 오해할 일이 생길까봐 저는 서투르게 문자 메시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보니까 아직 비밀번호가 그대로길래 내가 반찬 챙겨 놓고 왔으니까 그리 알고 챙겨서 먹어라. 그런데 분명히 제 문자를 읽은 것 같은데 답장이 오질 않더라고요. 지도 제게 면목이 없었던 게지요. 그 이후로 저도 다시는 사람 없는 그 집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뜬금없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어머니, 혹시 서운하셨어요? 다음부터는 저희가 가지러 갈게요. 먼 길 오느라 고생하셨어요. 택시도 잘 안 타고 다니셔서 분명 버스로 오셨을 텐데 잘 먹을게요. 그리고 비밀번호는 안사람이 착각을 했더나 봐요. 고장나서 바꿨는데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다는데 이게 오락가락해서 조만간 도어락 교체할 것 같아요.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려요. 오해는 무슨 오해냐. 간만에 가보니 집안 깔끔하게 해놓고 잘 살더라. 또 반찬 떨어지면 연락 주고 일하는데 밥이 보약이다. 잘 챙겨 먹고 건강관리 잘해라. 네. 그리고 이참에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저희 비밀번호 이제 진짜 바꿀 건데 엄마 입장에선 어머니가 시어머니이니 불편하기도 하고 저희 가족끼리 사생활이 있으니까 이번 바꿀 번호는 그냥 저희만 알고 있을게요. 그리고 이 뜻은 집사람 뜻이 아니라 제 뜻이라는 것도 알아주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분이 참 그렇더라고요. 비밀번호 안다 해도 제가 반찬 가져다 줄 때 이외에는 가지도 않는데 저를 무슨 흉한 사람 취급하는 느낌이 들어서요. 저도 직접 아들 이 반찬 가지러 오면은 생고생 안 하니 차라리 그게 좋았습니다. 모처럼 하루 시간 내서 아들 딸 주려고 오전 내내 고생해서 만든 반찬이 다 쉬어버릴까 싶어서 할 수 없이 들어갔던 것이었건만 참 남의 집에 도둑질을 하러 온 것도 아닌데 괜히 눈치가 보였고 다시는 이런 뻘짓 안 하겠다 다짐했더랬죠. 그런데 이번에는 며느리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쭈뼛쭈뼛하는 목소리가 들리며 잘 먹겠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며느리는 남이라 쳐도 그걸 두둔하고 며느리 편으로 말하는 아들이 더 밉고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은 딸에게 직접 반찬을 가지러 오라고 했습니다. 딸은 퇴근 후에 저희 집에 잠깐 들렀었는데 반찬을 챙겨가며 내내 제 얼굴이 어두운 것을 알았는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아들 며느리에게 속상한 것에 대해서 말을 안 하려다가 딸이 하도 꼬치꼬치 깨묻길래 어렵사리 입을 떼었는데 딸이 정작 다 듣더니 뭐 그런 일을 갖고 속상해 하냐면서 가재는 걔 편이라고 제 편이 아니라 어이없게 며느리 편을 들더라고요. 엄마, 요새 눈치껏 살아야 돼. 며느리살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줄 알아? 요새 누가 며느리 집안 비밀번호 알아서 그냥 막 드나들어? 아무리 반찬 가져다 준다 해도 나 같아도 우리 시어머니가 우리 집 마음대로 들어온다 그러면 싫겠다. 그동안 새언니가 착해서 엄마 비밀번호 알려주고 출입해도 된다 한 거지. 나 같음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
아마 그것 때문에 오빠랑도 엄청 싸우고 했을걸? 엄마, 분란 일으키는 짓은 하지 마오. 엄마, 시어머니야. 며느리들의 공공의 적이니만큼 숨지기며 살아야 한다고. 시어머니에 대해 하도 옛날부터 내려오기를 평판이 안 좋다 보니 이제 별일을 안 했는데도 자연스럽게 시어머니라 하면은 시자의 거부감부터 드러내는 건 우리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여태 비밀번호 알려준 새언니가 착하다고 두둔하는데 딸은 이어서 제게도 자기 집 비밀번호를 안 알려줄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불공평한 것도 싫어. 시어머니 안 알려주는데 엄마 비밀번호 알려주면 우리 남편이 또 뭐라고 생각하겠냐고. 양가 부모님들 때문에 감정 잃어서 싸우는 것도 싫고 우리 집 이제 이사 가서 어차피 멀어서 엄마도 잘 우리 집에 오지도 않는데 비밀번호 같은 거 물을 생각하지도 말고 그냥 나 있을 때 편하게 오면 되잖아? 그것에 너무 예민하게 생각 좀 하지 마. 그렇게 되면 띠언니도 짜증나서 못 살아. 이게 누구 딸인지 아들에 이어서 지 새언니만 감싸고 더더러 너무했다 하는데 저는 그것으로 제가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비밀번호 같은 것은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로 치가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딸이고 아들이고 며느리고 이제 그냥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야 서로 기대할 일도 서운할 일도 없으니 말이죠. 심지어 딸은 이제 결혼 생활 좀 했다고 제게 큰 교훈까지 주고 갔습니다. 엄마, 서운한 건 알겠지만 엄마는 아니라고 하지만 비밀번호 알면 엄마가 마음먹으면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무도 없는 집에 함부로 들어가는 건 부모 자식 간에도 예의가 아니지. 엄마는 안 그럴 거 알지만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으니까 그냥 엄마도 선 지키면서 살면 좋겠어. 결국은 딸도 며느리다 보니 며느리를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웃겼어요. 방금 딸도 내 집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집 비밀번호는 알 생각도 말라니. 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딸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근데 너 지금 내 집에 비밀번호 치고 들어오지 않았니? 이건 엄마 집인데 넌 나더러 비밀번호 물을 생각도 하지 말라고 성 긋자면서 넌 왜 내 집에 비밀번호 마음대로 누르고 들어왔니? 에이 엄마 왜 그래? 엄마랑 나랑은 입장이 다르잖아. 그런 게 어디 있니? 요즘 사람 옛날 사람 해가면서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지 편한 대로만 생각하고 편한 입장에서만 생각하는데 이걸 보는 엄마 마음은 어떨 것 같냐고. 엄마, 내가 그 말에서 속상했어? 아니 나는 그냥 우리 시어머니가 그러니까 엄마는 우리 시어머니처럼 새언니한테 눈치 없이 굴지 말라고 하는 거였는데 엄마, 나 그냥 별뜻 아니었다고. 어른한테 눈치 없이 굴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본세야? 내가 아무리 너희를 못 가르쳤어도 그런 예의 하나 없이 시집 보냈어. 네가 며느리 편 들기에 나도 네 시어머니 편 들어봤다. 다 입장 똑같은 거고 니들도 나중에 똑같이 겪어야 애미 심정들 알지. 딸아이가 뻑하면 하는 시어머니 험담이 저도 시어머니 입장이라 거슬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딸이 오죽했음 그랬을까 싶어서 꼭 참고 있었는데 딸이 하다 저렇게까지 나오니 저도 한마디 했었던 것이었지요.
그리고 그 순간 이제부턴 그냥 자식들과 적당히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다시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뜬금없이 제게 부탁을 하는 것이었어요. 엄마, 오늘 애엄마도 그렇고 저도 야근이라 늦을 것 같아요. 혹시 채림이랑 동현이 좀 데리고 계실 수 있어요? 어린이집 차 시간까지 못 갈 것 같아서요. 이제 막 4살 된 손자와 6살인 손녀는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었는데 맞벌이를 하는 아들 내외에 일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다른 아이들보다 늦게 하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보다 더 늦은 시간에 퇴근을 하는지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애들 엄마 집에 맡기려고 했는데 어린이집 촬영이 엄마 집까지는 안 간다고 하더라고. 어쩔 수 없으니 제가 새 비밀번호 문자로 넣을 테니까 애들 데리고 집에 좀 들어가 계셔 주세요. 최대한 빨리 가도록 할게요. 그럼 애들 밥은 내가 차려주랴? 애들 배고플 시간 아니야? 네 안사람은 괜찮다고 하냐? 엄마, 저번 일로 아직도 꽁에 있으시면서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손주들이랑 오붓한 시간 좀 보내시고 엄마가 좀 차려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수치스러웠던 그날 이후 아들 집에는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게 며칠 전인데 그렇다고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둘 순 없으니 저는 부랴부랴 버스 타고 아들네 동네까지 다다라서 도착하기 30분 전부터 어린이집 버스를 기다렸답니다. 때되니 어린이집 차에서 내리며 신이 나 있는 손주들을 데리고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비밀번호를 하나하나 누르는데 그게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딱 누르자마자 비밀번호가 틀리다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잘못 눌렀나? 다시 한번 천천히 눌렀지만 역시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바라보니 빨리 들어가자고 칭얼대며 보채는 통에 안절부절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아들 부부에게 번갈아가며 전화를 했지만 둘 다 전화는 받지 않았고 덥다고 칭얼거리는 손주들을 달래며 문 앞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네요. 그런데 손주들과 계속 그러고 서 있기엔 날씨가 덥기도 하고 애들도 배고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손잡고 멀미할까봐 버스 타기엔 그렇고 아무 택시를 잡아 타고 저희 집을 가게 되었죠. 그때 부랴부랴 아들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너희 둘 다 전화 안 받아서 애들 데리고 우리 집 가고 있다. 네가 준 비밀번호 안 맞던데 뭐가 또 잘못된 거냐? 그러자 잠깐의 정적이 흐르고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무래도 애엄마가 또 바꾼 모양이에요. 요새 수시로 바꾸더라고요. 다시 애엄마한테 전화해서 비밀번호 알아내서 알려드릴게요. 애들이 힘들어할 텐데 잘 달래주시고요. 됐다. 이미 우리 집 가고 있다. 아무래도 그 집에 얼마나 대단한 물건이 있나. 비밀번호를 계속 바꾸는 모양인데 네 댁한테 전해라. 나 절대로 그 집 안 들어간다고. 애 데리러 니들이 오거라. 엄마, 근데 지금 택시 타고 가시고 있죠? 돈 아낀다고 설마 이 더운 날 애들 데리고 버스 타신 건 아니죠? 어머니 댁에 퇴근하고 갈 테니까 그럼 애들 좀 잘 봐주시고 계세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렇게 마음 상할 일을 만드니 도저히 저도 가만히 있기 힘들어서 꼭꼭 참고 있던 말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제 자식들만 챙기는 자식에게 서운했습니다. 나 혼자서 버스 타고 가는 건 상관없더니만 자식 새끼 챙겼다고 택시 타고 가라는 녀석이 참으로 얄미워 보이더라고요. 저는 어느덧 집에 도착해서 손주들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손주들부터 씻기고 밥을 차려주고 했는데 다 먹이고 치우고 나니 그동안의 기가 다 빠져나갔는지 말할 힘도 없는데 두 녀석이 자꾸만 온 집안을 헤집고 다니는 겁니다. 혹시나 아래층에서 올라올까 맘졸이고 있는데 손녀가 리모컨을 쥐더니 눈치 보며 만화 영화를 봐도 되느냐고 묻더라고요. 결국 만화 영화 틀어주니 그거 보고 두 녀석이 잠잠히 있는 거예요. TV 오래 본 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아들 내외 오기 전에 잠깐 보여줬는데 그게 한 1, 20분 내외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곧 이어서 아들 내외가 도착했습니다. 9시가 훌쩍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둘 다 직장생활 늦게까지 해서 피곤해 보일 줄만 알았는데 생각보다 둘이 반들반들하고 얼굴이 좋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일 끝나고 둘이 만나 오붓하게 분위기 좋은 데서 저녁을 같이 먹고 들어온 모양이었습니다. 뭐 그 정도야 봐줄 수 있지요. 그런 낚시라도 있어야 그 힘으로 돈 벌어 살 테니. 저 덕분에 아들 내외 사이 좋아진 것 같아서 언제든 손주 봐줄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TV 앞에서 가만히 앉아있는 애들을 보더니 무슨 못 볼 걸 보여준 것 마냥 후다닥 리모컨으로 TV를 끄면서 두 눈을 부릅뜨고 제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어린애들인데 이렇게 TV를 오래 틀어주면 어떡해요? 애들 눈 나빠지고 정신 건강 안 좋아져서 절대 저도 미디어 노출 안 시키는데. 애들이 하도 심심해하길래 한 10분 보여줬다. 막 틀었는데 니들 온 거야. 10분이든 5분이든 애한테 영상은 안 좋다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앞으로 애들 맡길 때는 미리 책 몇 권 챙겨 올 테니까 나중에는 꼭 책 읽어주세요. 영상 보여주지 마시고요. 솔직히 저번에 식당 가서는 둘째가 울고 불고 하니 자기가 먼저 핸드폰 보여주고 했으면서 그때는 밥 먹느라 하루 종일 괜찮다고 보여줬는데 제가 1, 20분 만화 영화 보여주니 미디어 보여준다고 난리 치는 며느리가 황당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너 저번에도 식당 가서 작은 애 영상 보여주지 않았었니? 그래서 나도 TV 튼 건데 라고 하니까 며느리는 그건 영어 영상이고 교육용 영상이라 괜찮다면서 제가 틀어준 뽀로로 영상은 애한테 해만 된다는 것이었다면서 책을 가려다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노안으로 인해서 눈이 좀 침침하긴 하지만 네가 책 가져오면 읽어주겠다 해서 하남 며느리를 달래놓고 보냈었는데 애들 때문에 온갖 고생한 나에게 고맙다는 소리는 못할 망정 영상을 보여줬다고 하느니 기분이 나빴지만 애한테 영상이 좋지 못한 것을 더는 알고 있었으니 이번에도 이해하려고 했네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야근이 또 잡혔다며 아들에게 전화가 와서 애들을 또
어린이집에서 받아달라는데 이번에는 바뀐 비밀번호 틀림없을 거라고. 아침에도 분명 확인하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비밀번호의 악몽으로 인해서 잠시 망설이다가 비번을 눌렀더니만 이번에는 난장판이 된 집을 보고 놀랐습니다. 부엌이며 빨래며 냉장고까지 한숨만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오죽 바빴으면 이렇게 해놓고 나갔을까 싶었습니다. 저는 저번처럼 밥을 안 친 다음 간단하게 몇 개 없는 계란으로 계란말이를 해서 손주들 밥을 먹이고 1시간쯤 더 있으니 아들 내외가 집에 왔습니다. 다 치우진 못했지만 얼추 정리한 집안을 보며 아들 얼굴이 환해졌고 며느리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저희 왔으니 이제 댁에 들어가서 쉬세요. 니들은 저녁 먹었냐? 이제 먹어야죠. 배달시켜 먹으려고요. 어머니도 얼른 댁에 가서 식사하세요. 시장 하시겠어요. 버스 끊기기 전에 얼른 가세요. 빈말이라도 저녁밥이라도 같이 먹고 가라는 말도 안 하는 아들과 며느리를 보며 뭘 바라겠나 하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막 현관문을 나서려 할 때 며느리가 애를 재우고 나오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비밀번호 또 바꿔야겠네. 아예 지문되는 걸로 바꿔야 되나? 그래도 어머니 이렇게 오셔서 애 봐줬는데 또 언제 오신다고 지금 당장 바꿔. 비밀번호 까짓 거 바꾸면 될 것을 뭘 지문으로 있는 것까지 사. 아니, 내 친구 보니까 지문으로 열고 닫는 것도 있고 핸드폰으로 올 때마다 문 열어줄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도 있더라고. 차라리 이런 게 좋을 것 같아서. 두고 보니 참 세상 좋아졌네. 그런 게 있었어? 그래, 그러자. 지문으로 하면 비밀번호 안 까먹게 되고 게다가 어머니도 비밀번호 모른 채 우리 아이들만 받을 수 있고 그 순간 아들과 며느리에게 그나마 눈꽃만치 붙어있던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따지고 화내는 것도 정이 있을 때나 하는 것이죠. 저는 그냥 뒤돌아서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분간 저는 아들 내외를 보지 않고 살았는데 얼마 있다가 딸 내외가 또 똑같이 아들 내외에게 상황을 전수받아서 그날 결혼 기념일이라면서 저한테 애들을 좀 봐달라고 부탁하는데 문제는 사이가 자기 어머니한테도 부탁을 했던 건지 이게 연락이 엇갈려서 저도 안 사돈도 손녀를 어린이집에서 받은 상태에서 비밀번호를 모른 채 우리 딸 집문 앞에서 이도저도 못한 상태로 함께 우두커니 있게 되었습니다. 1시간 동안 사돈이랑 놀이터에서 애를 보면서 서로 자식 문제라 험담은 못한 채 한숨만 쉬어댔던 것이었지요. 어떻게 보면 이건 현대판 문전박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며느리한테 시어머니이니까 비밀번호 안 알려주는 거 불편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친정엄마한테도 안 알려주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우리 딸은 엄마한테 비밀번호는 알려주기는 했는데 우리 딸이 공평한 걸 좋아해서요. 안사돈에게 길을 쓰고 안 알려줬는데 저에게 알려주면 핏줄에 못 이겨서 자기가 사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이 허사가 된다더라고요. 우리 딸은 죽어도 제 편 안 들어요. 며느리 편이지. 가끔 누구 속으로 저것들이 나왔나 싶기도 합니다. 안사돈과 저는 씁쓸하게 둘 다 한숨을 쉬며 걷고는 각자 헤어지게 되었고 그날 밤 딸에게 전화해서 공평하지 않아도 되니까
나 말고 가까이에 있는 네 시어머니에게는 필요하다면은 비번 알려드리라 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결국 제 말 듣고 시어머니께는 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참 서운한 게 제게는 끝까지 입을 다물었는데 저는 그냥 딸이나 며느리나 아랑곳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집에 동네 문화센터에서 만난 친구들끼리 우리 집에 놀러 온다고 했는데 마침 시골에 사는 동창이 싱싱한 양념게장을 판대서 좀 도와줄 겸 넉넉하게 주문을 했거든요. 근데 평소 같았으면 아들, 딸 내외 가져다 줬을 텐데 비밀번호 사건 이후로 정이 뚝 떨어져 버려서 차라리 좋은 사람들과 같이 밥 한 끼 푸짐하게 먹으면 좋겠다 싶어서 다 불러 모았답니다. 간만에 할머니들끼리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시원한 카페에서 신나게 수다 떨며 놀다가 저희 집에서 양념게장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갓 지은 잡곡밥에다가 밥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순간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집안엔 아들과 손주들이 와 있더라고요. 그러자 친구 한 명이 저와 아들을 번갈아 쳐다보며 말하더라고요. 어머나, 미숙이네 손님이 와 있었네. 약속이 있었는데 우리가 온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 얼른 들어가. 그보다 네가 여기에 연락도 없이 왜 왔어? 아니, 비밀번호 뚫고 들어온 거냐? 제가 비밀번호 뚫고 들어왔냐는 말에 아들은 당연히 자식인데 엄마 집 비밀번호 좀 알고 들어와 있는 게 어떠냐고 웃으면서 말하면서 슬쩍 애들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애들 좀 맡기려고요. 오늘 일이 좀 있어서요. 애들 엄마도 오늘 바쁘거든요. 근데 와보니까 엄마 안 계셔서 전화 드리려던 참이었는데 마침 오셨네요. 친구분들이랑 무슨 모임 있으셨나 봐요. 그래, 나도 니들처럼 일 있고 모임 있고 그런단다. 양념게장 넉넉히 넘치게 사서 친구들이랑 같이 저녁밥 먹으려고 했지. 우와, 양념게장이요? 저 그거 엄청 좋아하는데. 우리 집사람도 좋아하고요. 그거 이따가 애들 데리러 올 때 좀 싸주시면 안 돼요? 요새 입맛 없는데 잘 됐네요. 일단 애들 좀 잘 챙겨주시고요. 영상 틀어주지 말라고 와이프가 꼭 전해달래요. 꼭 책도 읽어주시고 틈틈이 봐주세요. 아들은 제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지 말만 하고는 떠나버렸습니다. 보니까 애들이 냉장고를 자꾸 열고 닫는 게 배가 고파 무언가를 찾는 것 같더라고요. 밥도 안 먹여놓고 데려다 놓은 것 같았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오는 게 즐거웠던 모임은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한 친구가 먼저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너도 고생이 많네. 애 있으면 애 봐야지. 또 우리들이랑 언제 놀겠어? 어차피 양념게장 그거 금방 상하는 것도 아니고 조만간 다시 약속 잡고 와서 우리 초대하면 또 먹으러 올게. 손주 돌보는 거 엄청 힘든데 수고해. 저는 그렇게 친구가 돌아간 뒤에 아이들을 돌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손주 녀석 이마를 보니 빨갛게 상처가 나 있더라고요. 아들은 눈치를 못 챈 건지 제게 얘기를 미리 안 한 것인데 저는 손주 상처에 연고를 발라주고 애들 밥 먹여놓고 누워있다가 피곤함에 스르르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지요. 잠결에 누군가 온 것 같아 눈을 떴을 땐 주변이 난리가 나 있더라고요. 마침 딸내외랑 아들 내외도 같이 왔는데 손주 이마에
밴드 붙여준 것을 보고는 며느리가 제가 다치게 한 걸로 오해를 했나 봅니다. 어머니, 도대체 애들을 어떻게 보신 거예요? 그러고 잠이 드셨다고요? 아까 아범 말 듣자니 어머니께서 친구분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려고 같이 오셨다고 하는데 저희가 애들 맡겨서 친구들 다 가시니 기분 나쁘셔서 애들 방치하셨다가 애 상처 맞는 거 아니냐고요. 예, 너 무슨 사람 잡을 소리를 하니? 이거 원래부터 있던 상처였다. 가만 보니 애 이마에 상처가 나서 피딱지가 맺혀 있어서 내가 그거 소독하고 치료해 놨더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럴 리 없어요. 제가 애 얼굴에 상처 났음 못 볼 리도 없고 어린이집에서 상처 났음 선생님께서 얘기도 해주셨을 텐데 속상하네요 정말. 그러니까 네 말은 지금 내가 애를 잘못 봐서 상처 냈는데 딱 잡아떼고 있다는 말이냐? 엄마, 진정하고요. 새언니도 진정하고. 그러니까 새언니 말로는 없던 상처가 생겨서 속상한 모양인데 그냥 엄마도 그 심정 이해해줄 수 있잖아. 그냥 넘어가면 되지. 뭘 그렇게 또 속상한 사람 앞에서 잘잘못을 따져. 잘잘못 따진 사람이 누군데. 나한테 연락 한 통 없이 와서 애 봐달라고 해놓고서 어디서 생긴지도 모르는 상처로 사람 잡기나 하고. 억울했습니다. 누가 맡겨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손주들을 사랑하는 마음과는 별개로 애들 보는 일은 힘들었는데 누명까지 씌우니 미치겠더라고요. 어머니, 뻔하게 보이는 건데 그냥 잘못 봤다. 다음부터 조심하겠다. 그러시면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이러면 제가 어떻게 어머니한테 애를 믿고 맡겨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상처가 크고 작고에 상관없이 속이 상하겠지만 작은 상처 하나 난 것으로 부모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요즘 사람들이라 이해해야 하나 싶었지요. 며느리 편드는 딸도 괘씸하지만 더 나쁜 건 아들이었습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며느리에게 욕먹는 엄마를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다음엔 이런 일 없게 하라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 말도 안 나왔죠. 이래서 주위에서 돈 주고 뭐고 다 주지 말라고 했던 거구나 생각했습니다. 애가 다쳤으니 우선 저희는 병원에 좀 들려볼게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저는 길 가다 뺨이라도 맞은 듯 현관 앞에 서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지켜보던 딸이 던진 한마디는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우리 애도 봐달라고 온 거였는데 엄마 정신없는 거 보니 우리 딸도 걱정돼서 시어머니한테 부탁드려야 할 것 같아. 시어머니 뭐 사준데도 싫다고 하셔서 엄마 찾아온 건데 아쉬운 대로 더 비싼 거 사드리고 자유 구워 삶아야지. 엄마 가볼게. 괜히 돈만 더 들게 생겼네. 딸은 볼멘 소리로 애를 안고 나가는데 시어머니는 돈 들여도 싫다고 해서 결국 공짜로 애 맡기러 저한테 온 거라는 말에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하게 느껴져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당장 고어락 명함을 들고 전화를 걸었고 이참에 다 꼴 보기 싫어 집 비밀번호를 바꿔버렸답니다. 그 이후로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그 주말이 되자 다시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나마나 애 봐달라는 연락일 게 뻔해서 받지 않았고 시간도 마침 토요일 오전이라 딱 애들 맡기고 놀러가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머리가 아파 두통약을 하나 사서
바로 들어갈 생각이었지만 바람이나 더 세자는 생각으로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제 시간을 가졌지요. 제가 일부러 연락을 받지 않으니 이번에 문자 메시지가 왔는데 엄마 혹시 집 비밀번호 바꿨냐면서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애 좀 맡기려고 했는데 어쩌면 비밀번호를 바꿔서 자식들을 문전박대하느냐는 아들의 말이었죠. 메시지를 본 거 알았던지 그 이후로도 아들과 며느리랑 번갈아 계속 전화가 왔고 저는 누가 이기나 싶어 계속 전화를 안 받았는데 아들이 계속 메시지를 보내더라고요. 엄마, 이러시기에요? 제가 그때 잘못했다고 했잖아요. 우리 집사람도 미안하다고 했는데 왜 유치하게 이러시는 건데요? 엄마, 이번에 저희 진짜 중요한 부부동반 모임이에요. 저 빠지면 안 되는 모임이라고요. 제발 애들 좀 부탁드려요. 저희 그냥 애들 현관 앞에 두고 갈 테니까 엄마가 알아서 하세요. 심지어 부부 모임 일정 때문에 자식을 문 앞에 두고 간다는 말에 기가 막히기까지 했지만 결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다 아는 문화센터 친구를 만나 한참 수다를 떨고 같이 장도 보고 집에 제법 늦게 왔는데 다행히 손주 혼자 문 앞에 있는 일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비번을 누르고 막 들어가던 찰나에 딱 현관문을 잡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들이었습니다. 며느리랑 아들이랑 잔뜩 부하가 치밀어 저를 노려보고 있는데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이었지요. 아니, 들어가는 사람 붙들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어디서 엄마한테 배우지 못한 버릇을 보이고 있어? 저희 엄마 때문에 모임 못 갔어요. 저 이것 때문에 엄청 상사들한테 죄송하다 하고 나중에 제 사업하려고 안면 틀 사람하고도 못 보게 되었다고요. 엄마가 모든 걸 망쳤어요. 엄마 손주들 좀 잠깐 봐주시는 게 그렇게 어려웠던 거예요? 너야말로 너무한 거 아니냐? 애들 맡기러 온다고 미리 연락이라도 한 것도 아니고 네 한마디에 나도 내 사생활이 있는데 내가 너만 생각해줘야 돼? 주말이니까 당연히 집에 계실 줄 알았죠. 이렇게 돼서 바깥에 있다가 엄마 비밀번호 알고 가려고 기다린 거예요. 다음부터 이렇게 사람 고생시키지 마세요. 자식 고생시켜봤자 엄마한테 남는 게 뭐 있어요. 온 김에 애 짐도 좀 놓고 갈게요. 가끔 맡겨도 애 필요한 건 있어야지. 일일이 다 못 챙기겠더라고요. 저는 문 한가운데서 막고서 들어가려는 아들을 막았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빈정상했다는 듯 무겁다며 비키라고 하는데 저는 끝까지 비키지 않았지요. 미안하지만 나 니들에게 우리 집 비번 못 알려주고 네 마음대로 우리 집 못 오게 할 거다. 나는 뭐 벨도 없어. 너희들이 애 데리고 문 앞에 왔다 그러면 비밀번호도 알려줘야 되고 당연히 애도 봐줘야 되고 그러냐? 아,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사정이 그런데 좀 봐주실 수도 있지. 왜 자꾸 애 때문에 씨름하게 만드시는데요? 엄마 손주들이기도 하잖아요. 애들이 내 손주들이기만 하냐? 사돈 어른 손주들은 아냐? 며느리가 그렇게 애틋해 맞지 않는 안사돈한테 좀 봐달라고 하면 될 것을. 이 녀석아, 너도 며느리 보고 좀 배워라. 며느리 지 엄마 아낀다고 힘들다고 자기 애 못 보게 하는데 너는 엄마 공짜라고 툭 하면 애 맡기고
잔소리하고 난리치고 내가 왜 애 맞으면서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냐? 니들이 보기에 내가 그렇게 만만해? 자식한테 비밀번호 안 알려주시면서 문전박대나 하고 꼭 그러고 싶으세요? 옆에 애들 엄마도 있는데 창피해 고개를 못 들겠어요. 내가 처갓집에서 이런 일 겪었다 그러면은 엄마도 화내지 않으시겠어요? 나는 앞으로 니들이 나한테 하는 대로 그대로 할란다. 나도 너희를 존중했으면 너희도 날 존중해 주는 게 맞다 싶다. 그게 네 세대 방식 아니냐? 앞으로 무슨 볼 일이든 우리 집에 오려면 미리 연락하고 대신 오늘은 나도 약속이 있어서 지금 나가봐야 해. 얼른 가. 그러고는 아들을 밀어버리고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물론 애들 짐도 바깥에 던져버리고요. 쫓아내서 시원할 줄만 알았더니만 이상하게 심장이 벌렁거리고 얼굴도 빨개지고 쿵쾅대더라고요. 그동안 말을 안 하고 있으니 사람을 우습게 보는 것도 정도가 있지. 부모라고 자식이 하는 일은 다 참아야 하고 다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아들이 괘씸했습니다. 나는 지집에 들어가는 거 안 되고 정작 지들이 필요할 때는 부모 집은 언제나 항상 열려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뻔뻔스럽고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내가 집 비밀번호로 바꾸니까 화를 내는 아들이 우스웠고 진작 이렇게 할 거라는 후회가 들었습니다. 내 권리는 내가 찾는 게 맞고 처음부터 선을 제대로 긋지 못한 내 탓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딸에게 연락이 왔는데 딸 역시 비밀번호 바꿨다며 툴툴거리고 새로운 거 외우기 귀찮은데 왜 바꿨냐고 다그치며 뭐냐고 아주 당당하게 물어보는데 참 저도 딸에게도 할 말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안 알려줘서 공평해야 하기 때문에 나한테도 안 알려준다고 했잖냐. 나도 네 오빠한테 비밀번호 비밀로 하기로 해서 너한테도 공평해야 해서 안 알려주련다. 엄마, 치사하게 그럴 거야? 나하고 엄마하고 같아? 나는 박서방이랑 같이 살잖아. 엄마는 혼자 살고 입장이 다른데 왜 갑자기 그래? 누구랑 살든 혼자 살든 그냥 내 집인데 내가 싫으면 안 알려주는 거지? 그럼 엄마가 샀다던 게장이라도 줘. 우리 남편 게장 좋아하는데 좀 넉넉히 주면 오빠네랑 나눌게. 너 웃긴다. 너 나한테 게장 맡겨놨니? 니들 주려고 산 거 아니라 내 곁에 있어준 좋은 사람들한테 한 끼 푸짐하게 대접하려고 산 거야. 나한테 이제 아무것도 바라지 마라. 나도 니들한테 뭐 섭섭해하고 바라지 않을 테니까. 저는 제 할 말만 하고 아들처럼 딸도 내쫓아 버렸습니다. 아무튼 그 이후로 저는 자식들과 오랫동안 막내를 안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결국 아쉬운 놈이 먼저 연락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아들이고 딸이었어요. 그 이후부터는 제게 애를 맡기면 꼭 시급도 쳐서 봉투해주고 잘 봐달라며 빈손으로 안 오니 이제야 이것들이 정신을 차렸나 보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또 이게 속이 후련한 감이 있다가도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자식과 이렇게 이해관계가 되는 게 안타깝고 아쉽긴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게 시대의 흐름인걸요. 그렇게 저도 아이들도 이 상황에 적응해 나가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자식보다 나 먼저 생각하며 사세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